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 두드러기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주제는 이제 만성 두드러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두드러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탄고지를 유행처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그 주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보통 이제 6개월 이상 두드러기가 생겨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죠. 그리고 저탄고지는 이제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고 그다음에 고지방식이를 해서 살을 빼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선호하진 않는데요. 이게 꼭 문제가 있는데 저는 특히 클린 저탄고지는 단기간에 하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가 되는 게 더티 저탄고지는 그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거의 뭐 100%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이 이제 크게 저는 이제 저탄고지의 문제점이 그 과도한 그 육류 섭취를 하면서 그 장누수 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이 장누수 증후군은 이제 장내 안 좋은 세균이 과증시켜서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장 점막이 손상되고 그 손상된 장 점막을 통해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채 장 속으로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두드러기 같은 알러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탄고지를 하면서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제 그 중금속이나 그 환경오염 같은 것들도 체내에 많이 이제 축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징적인 게그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 혈관, 동맥경화 같은 이제 혈관 쪽에 그런 데미지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장기간 하는 저탄고지는 상당히 몸에 해로울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저탄고지 그중에 이제 저탄고지가 장 누수가 생기고 알러지 반응이 그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자 케이스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작년에 온 환자인데요. 52세 남자 환자분인데요. 한 5년 전부터 전신에 두드러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치료를 했는데 어, 계속 두드러기가 발생을 하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 병원에 왔습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세는 이제 따가운 증세로 이제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그 두드러기 양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주로 신체 중에서 이게 접히는 부위 있잖아요. 이제 사타구니라든가 겨드랑이, 뭐 팔꿈치 이런 부위에 주로 두드러기 증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환자분은 뭐 변비, 뭐 배 가스 차는 것, 트림, 이명, 뭐 피로감, 눈 가려움, 그리고 눈 충혈, 코 막힘, 그리고 머리카락 빠지는 거, 그리고 관절통, 또 기억력이 저하되는 여러 가지 그 증상들이 있는데요. 이게 전부 다 뭐 장루수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장루수. 그렇다고 또 장루수가 이 모든 증상의 100%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장루수하고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이제 환자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저탄고지 하면서 새로 생기기도 했고 심해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 두드러기가 그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이 만성 두드러기가 저탄고지 하면서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탄고지가 장루수를 유발을 해서 이런 만성 두드러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너무 살 빠진다고 무작정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큰 검사에서는 이상이 뭐 전체적인 게 혈액 검사인데요. 감마지 TP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감마지 TP
괜찮았고요. 뭐 간 수치, 뭐 신자, 고지혈증, 뭐 당뇨, 그다음에 다른 전해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혈당은 78 정도 나왔고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갑상선 괜찮았고요. 호모시스테인도 뭐 약간 증가돼 있는데 예, 큰 이상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검사에서도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는 이 환자가 헬리코박터 항체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요. 헬리코박터를 치료한 적이 없는 환자이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가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할 수 있었고요. 위산 수치는 이게 높은지 낮은지 헬리코박터가 있는 경우에는 펩시노겐 원으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평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혈액 검사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염증, 두드러기 상태였고요. 헬리코박터만 조금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또 비타민 D가 좀 결핍이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최적화로 보는 그 혈액 검사 최적화 분석 검사 결과를 보면은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하고 마그네슘, 인산, 호모시스테인, 비타민 B군이 좀 부족하다. 이런 간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장루수가 나올 법한데 이렇게 장루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자분 히스토리 인터뷰를 통해서 장루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에만 의존을 해서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상 정보와 의사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검사에서 나오지 않는 그 진단들도 충분히 캐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장루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인 토탈 IgG 검사 90종을 했습니다. 환자가 이제 급성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나이가 50대이기 때문에 뭐 체질적으로 그런 알러지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쪽 검사는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은 추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90종 알러지 그 음식 알러지 검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쌀하고 메밀, 옥수수, 달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참치, 멸치, 마늘, 후추, 효모균, 칸디다, 양파 등등 해서 지금 7개, 10개, 14가지 정도의 장루수 유발하는 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면은 장루수가 있구나 이렇게 임상적으로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각각 수치들을 확인해 보면요. 쌀하고 메밀, 뭐 요런 옥수수. 근데 저는 이제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밀가루도 이렇게 많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밀가루도 글루텐하고 밀가루도 조심하라고 얘기했고요. 쌀은 뭐 그렇게까지 식이 제한을 시키진 않았습니다. 메밀하고 옥수수는 확실하게 끊으라고 말씀드렸고, 요 밀가루하고 글루텐도 유발하는 음식이니까 차단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유난히 반응이 큰 거는 돼지고기가 있었고요. 닭고기, 오리고기. 오리고기는 흔하지 않은데 나왔고, 그다음에 계란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유는 이렇게 살짝 높게 나왔는데 왠지 조금 저는 일단은 조금 두드러기가 당분간 좋아질 때까지는 좀 먹는 음식에서 제외시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멸치 정말 드물는데 멸치 참치 이런 것이 나와가지고 해당 음식을 끊으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이 양파도 높게 나와서 양파도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검사 결과는 환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늘도 좀 높게 나와서 마늘도 끊어야 하는 음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후추하고 효모균, 이제 장 속에 곰팡이가 있을 확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음식들을 끊게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장루수가 진단이 됐기 때문에 장루수 치료 먼저 해야 되냐?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은 장루수 먼저 치료 안 하죠. 저는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제균 치료를 먼저 했고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 제균 치료를 할 때 목적은 헬리코박터 균을 치료를 하고 위산을 정상화시키고
또 이런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서 장 누수를 유발하는 그 세균들이 함께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음식 배제 시기를 시키면서 헬리코박터 치료를 했고요. 이 환자는 이제 한 번에 완치 치료가 됐습니다. 완치가 됐죠. 그래서 헬리코박터를 조기에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펩시노겐 1, 2 수치를 봐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어, 위산을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 뭐 70 이하여서 조금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이 정도 상태면 상당히 준수하고 양호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위산 저하는 아니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위산 저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뭐 위산 보충 치료는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균을 완치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90종 음식 알러지 하고 해서 이제 90종에서 양성으로 플러스로 나온 거 플러스 알파 밀가루랑 몇 가지 해당 음식을 끊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 점막을 회복시키는 영양 치료 및 항산화 수액 치료를 12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12회 정도 하면서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조금씩 조금씩 두드러기 나는 거, 가려움증, 따가움증이 개선이 됐고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치료 반응이 좀 빠른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치료를 이제 철저하게 3개월 동안은 해당되는 음식을 전혀 못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4개월 차 되니까 조금씩 이제 가려움증이 없고 하니까 이제 그동안 참아왔던 걸 조금씩 드셔보시더라고요. 초코 케이크를 먹고 상당히 가려움증이 있었다고 했고요. 5개월 차는 이제 초코파이, 커피, 피자 먹으면 이제 두드러기 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뭐 여기 뭐 이제 그런 당분이라든가 글루텐이라든가 뭐 이런 첨가물, 커피, 피자, 여기서 역시 글루텐 이런 것들이 이제 장 누수를 유발하고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이었고요. 6개월 차 되니까 좀 좋아졌다고 이제 떡볶이도 먹고 오뎅도 먹고 계란, 오트밀 이런 거 먹으니까 이제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두드러기 나는 범위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라서요. 먹고도 뭐 특별한 약을 먹지 않고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떡볶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먹으면은 가려움증이 생기고 긁고 나서 이제 빨갛게 올라오는 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개월 차가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동안 앞에서 언급했던 그 음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시키면서 챌린지 다이어트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먹었던 음식을 이제 3일 간격으로 로테이션 챌린지 다이어트를 해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절식한 음식을 이제 수치가 낮게 나온 순으로 이렇게 먹어보면서 부드러기가 나는지 안 나는지 챌린지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챌린지 테스트를 해서 반응이 없으면은 이제 먹는 음식으로 편입시키는 거고요. 반응이 또 나온다. 그럼 해당 음식은 또 3개월에서 6개월 끊어가지고 다시 또 치료에 연장이 되겠습니다. 환자는 뭐 막걸리도 먹고 쿠키도 먹고 돼지고기 먹으면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죠. 아까 돼지고기가 상당히 심했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이제 계속 안 먹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한 유지 치료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마무리했던 케이스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탄고지로 다이어트 하다가 장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살은 빠지지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저탄고지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클린 저탄고지를 하시면서 단기간에 하시면 좋고요. 전후로 뭐 혈액 검사 같은 거를 조금 확인을 하면서 기능의학 의사가 상담을 하면서 클린 저탄고지를 하신다면은 좀 더 몸을 나쁘게 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다음에 영상으로 다시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거를 아시려면은 이제 뭐 구독하고 알림 설정은
하셔야지 알 수 있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